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 지수는 하락했지만 테슬라는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렇게 이제 어젯밤 간밤의 장을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지금 뭐 이제 먼저 테슬라부터 할까요? 네. 아 그 댄 아이브스가 이제 "테슬라 앞으로 좋다."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도움도 됐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게 제일 기폭제였던 것 같아요. 머스크가 무인 택시 테스트를 확인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어 무인 택시 인제 지금 옆에 직원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인제 그 직원을 없이 정말 그냥 아무도 없는 택시. 예. 이게 지금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동안 이렇게 직원을 태우고 운행을 하다가 인제 직원을 인제 완전히 안 태우려고 하는 건데, 이제 직원을 안 태우려고 지금 완전히 되지는 않았고, 어 시내에서 인제 직원을 안 태우고 손님은 안 태우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확인했다. 음. 그리고 그때 인제 3주 안에 인제 정식으로 어 인제 손님을 인제 받는 거죠, 예, 직원 없이. 예. 근데 인제 그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제 밝혔어요. 조수석에 인제 안전 모니터 요원이 없는 상태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인제 완전히 출시된 것도 아닌데, 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연중 요 저항 가격을 뚫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제가 약간 뭐 이렇게 잘 가는데도 좀 뭐랄까 좀 비꼬는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자면, 예, 굳이 비꼬자면,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의 FSD 실력이 대단하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미 작년에 뭐 거의 완성이 됐다고 봐요. 그때 인제 한 달간 모든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FSD가 뭐를 하게 됐다, 뭘 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새로 뭐 들으면은 정말 '이게 무슨 새로운 소식인가?' 네. 아니 이미 지금 잘한 지가 한참 됐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처음에 출시됐을 때도 '아니 무슨 안전 모니터 요원이 왜 거기 왜 타고 있지?' 근데 보통 인제 이런 거잖아요. 인제 회사에서 또 뭐 이렇게 뭐 인명 사고나 그런 게 나면 안 되니까, 또 첫 출시니까 좀 조심스럽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 제품은 정말 잘하는데 그래도 만사 불려튼튼이다 해서 어 저기 뭐 이상할 일이 생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안전 요원을 좀 태우겠다, 처음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미 실력은 출중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상태란 말이죠. 근데 요번에 인제 뉴스 듣고 쪼끔 이게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지금 5 개월간, 그러니까 실제 주행 도로를 주행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실력을 쌓았다. 그래서 그 실력을 쌓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안전 요원을 안 태워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로보택시를 출시하기 전에 이미 이런 실력은 이미 갖춰졌어야죠. 예. 근데 실제 인제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하면서 여기서 이것을 실력을 쌓고 공부를 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인제 사실 그동안 보면은
안전 요원 없이 테슬라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는 것은 그 배송 있잖아요. 예. 이게 한 몇 달 전에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공장에서 이제 차량 구입자에게 집에까지 무인으로 이 차를 배송하겠다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반 손님은 태우지 않은 거겠지만 일반 도로에서 차가 혼자서 막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다 손님 태우나 안 태우나 뭐 사실 똑같단 말이죠. 네. 그래서 차를 배송을 하는 그 무인으로 배송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번에 안전요원 모니터 요원을 철수하겠다, 없애겠다 하는 소식은 사실은 놀라운 소식이 아니어야만 해요. 근데 보통 주가가 이렇게 호재로 상승할 때는 와, 이게 된다고? 이럴 줄 몰랐어. 와,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거 뭐냐면 사실 이 안전 모니터 요원은 처음에 이제 태웠을 때부터 이거는 뭐 한두 달 후에 이제 이 안전 모니터 요원 이제 그 철수시키겠지. 예. 근데 한 두 달 지나도 석 달 지나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왜 이러지? 막 그랬거든요. 처음에 저는 한 달 정도나 모니터 요원 좀 태우다가 말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석 달 지나도 계속 이 안전 모니터 요원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불안해서 그런가? 예. 그러니까 이미 완벽하게 실력은 쌓은 채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죠. 예, 공공도로에서. 그리고 그 허가를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허가를 내줄 때는 그러니까 웨이모처럼 그런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허가를 내줄 때는 당신네 회사 차량은 안전 모니터 요원이 없어도 됩니다. 아, 되는 수준이군요. 하면서 이 텍사스 주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회사 자체에서 안전 모니터 요원을 태운 거거든요. 음.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격으로 되던가 처음부터 안전 모니터 요원을 안 태웠던가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전 모니터 요원을 제거한다라는 이 소식이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킬 만한 그렇게 놀라운 소식인가? 예. 이건 이미 뭐 6개월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뭐 하여튼간에 뭐 이미 그냥 수순이었거든요. 예. 근데 테슬라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구나. 뭐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가 상승할 때는 어떤 새로운 새로운 소식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식 말고 예. 그런 거가 나올 때는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은 조금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특이하다. 안전 모니터 요원 제거하는 게 뭐 그게 무슨 큰 이슈라고. 네. 근데 사실 보면은 그 택시비가 싸잖아요. 예. 근데 시간당 1시간에 그 택시를 태워가서 그걸로 돈을 버는 것보다도 안전 모니터 요원 1시간 최저임금 이렇게 따져봐도 이 임금 그러니까 이 모니터 요원한테 임금 내주는 게 훨씬 많잖아요. 네. 택시가 뭐 1시간 동안 매번 풀로 사람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음. 그래도 저는 이 FSD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마다 뭐 사람들이 자꾸 놀라는데 그게 뭐 놀랄 일인가? 예. 이미 지금 그동안 뭐 정말 수백 개의 이 사람들이 올린 영상들을 보면은 정말 이제 완전히 그냥 놀랄 노자거든요. 예. 뭐 별의별 거 다 합니다. 막 혼자서 달리다가 옆에 이제 벽 닿을 것 같으면 혼자 막 백미러도 막 혼자 막 접었다 폈다 막 하고 막 별걸 엄청난 거 다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실력이 이미 한 1년 전, 2년 전에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FSD가 뭘 잘합니다 하면은 그게 뭔 소리야? 예, 옛날부터 잘했는데.
왜 이걸 갖고 놀라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잘 못했다가 지금 잘하게 됐으면 와 놀랍다. 이제 정말 잘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못했나요? 못했는데 요즘 잘하는 건가? 네. 어,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정말 운전을 잘하는데 그냥 괜히 그냥 안전요원 좀 태우고 다녔던 거 아닌가? 예. 그 안전요원 이제 없애는 것이 뭐 그렇게 놀랄 소식인가? 그런 소식이 듭니다. 사실 근데 뭐 이제 회사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인건비 안 나가니까 좋죠. 예. 근데 뭐 사실 전체 회사 수익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 한 몇백 대 돌아다니는 그 안전요원 뭐 인건비 해봐야 뭐 얼마 안 되겠죠. 예. 어쨌든 네. 어쨌든 이렇게 그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독특하게도 그러니까 독특하다고 봐야 될까? 이제 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그 하락을 한 날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지금 이렇게 마치 이제 아래로 꼬꾸라지려고 이렇게 음봉을 좀 모습을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죠. 상승하고 이렇게 밀렸다가 이 밀리는 상황이 한마디로 그냥 3일 천하.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쿠데타나 막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난다. 근데 한 며칠 안 가서 이게 진압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와 똑같아요, 주식이. 하락을 하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얼마 안 가서 진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가 성공을 못 해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참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3일 천하로 끝나고 다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하락할 때도 그래요. 하락을 이제 쭉 이제 대대 하락인가 보다 하는데 그거에 반발로 인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서 한 며칠 천하로 끝나고 다시 또 더 추가 하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하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큰 상승을 했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좀 대세 하락으로 가자 이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 반등이 일어난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이제 한 3일 천하로 끝나고 다시 이제 하락을 이렇게 간다 하면은 이제 하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했고 한 며칠 하락했잖아요. 근데 이 하락이 그냥 잠시 반란에 끝나고 바로 진압이 돼 버리고 이렇게 가 버리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인제 이것을 인제 요 지역적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 큰 틀에서 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다들 이제 보시다시피 뭐 요 지역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승을 했다가 뭐 잠시 하루 이틀 밀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저건 아니에요. 근데 쪼끔 이제 큰 흐름에서 봐야겠죠. 예.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 하락에 대해서 반등이 너무 커요. 예. 그러면 이것은 좀 뭔가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처럼 살짝 반등했다가 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살짝 반등이 아니라 이 반등이 좀 크죠. 예. 그러니까 살짝 반등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연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눌리는 거죠. 음. 그래서 추세 분석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제 액면 그대로 보자면 큰 하락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살짝 반등했다가 이게 바로 진압이 되고 이렇게 추가로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큰 하락이 나왔고 살짝 반등 수준을 넘어서는 것까지 올라갔다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좀 약간 밀리는 거죠. 그리고 이 하락이 또 바로 금세 바로 진압이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압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 살짝 내리는 정도에서 끝나야지, 그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도 더 내려버리면 인제 본격적인 하락은 가장 그 넥라인이라고 하죠. 이 반등이 시작된 이 지지점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아이고 인제 끝났구나.' 하면서 툭툭툭툭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이런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걸 극복하고 이 저항들을, 비슷한 가격의 저항이 있죠. 이 저항들을 돌파를 해 버리게 되면 위쪽으로 좀 한 번 더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인제 주가의 미래를 미리 파악을 한다. 그건 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항 돌파와 지지 요쪽에 이것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매가 좀 신중해져요. 그래서 지금 미리 살 필요 없고 이 쪼끔만 올라가면 확인이 되니까. 그다음에 매도하시는 분들도 지금 미리 팔 필요가 없어요. 예. 여기 붕괴되는 것을 좀 확인하고 팔고. 예.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뭐 QQQ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매매할 때 인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QQQ 보시면 어 ETF가 정말 많네요. 네. 자, 이 QQQ 인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추세 파악을 인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여기서는 미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신중하게. 음. 그다음에 인제 추세를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추세를 깼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예, 근데 좀 이렇게 약간 깊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리바운딩을 봐야 되는 것이고, 리바운딩을 봤더니 리바운딩이 좀 훌륭하게 나왔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작년에도 이제 올 봄에도 보면은 이 넥라인 있죠. 여기서 지지점, 이 넥라인이 붕괴가 되면서 결국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으로 이어졌죠. 이제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하고 인제 여기 돌파 여부, 이 두 가지 여부를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작년에 인제 보시면 이걸 돌파를 하잖아요. 근데 이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리지 않죠.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돌파는 신뢰성이 없다.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리는가, 그 여부를 좀 봐야 되겠고, 어 지금 이제 지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수가 그 저기 어 반도체 종목들 있죠. 이제 브루도컴이나 이런 종목들이 어제 하락을 이끌었죠. 예. 보통 이렇게 한번 전날 급락을 하면은 리바운딩이 있어야 되는데 추가 하락으로 그냥 빠져버렸어요. 예, 쭉 그냥 흘러버렸죠. 예. 여기서 이제 떨어졌으면은 살짝 인제 반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제 충격이 큰 거죠. '반등할 줄 알았더니 더 빠져버리네.' 그래서 좀 굉장한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인제 이런 거죠. 인제 하락할 때 보면은 인제 급락으로 거래량이 많을 때 이건 뭐냐면, 아직도 이제 AI나 뭐 이런 거의 상승에 대해서 아직도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보통 이렇게 급등을 해서 여기서 하루 이틀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 그 지점을 그냥 보면 돼요. 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이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서로 팔고 사고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 손바뀜이 많이 일어난 이후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주춤주춤하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셨던 분들이 손실을 보게 되면서 추가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살짝 가다가 이게 추가 하락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가 하락이 이제 있었던 게 뭐냐면 전날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팔고 많은 사람들은 샀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못 올라가니까 바로 또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추가 하락을 이제 부추겼다. 자, 오라클도 시장 하락을 부추겼고, 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예. 근데 여의치가 않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도 같이 끌려 내려가 버렸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뭐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또 메타나 이런 종목들 사실 장중에는 괜찮았죠. 예. 테슬라도 사실 장중에는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애프터장에서 지금 굉장히 빠지고 있죠. 메타도 좀 빠지고 있고. 이것은 뭐냐면 일본 금리 인상 뭐 그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 어, 지금 그 10년물 채권 이게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매크로적인 상황이 좀 이렇게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장중에 좀 괜찮았는데 잘 버티나 했더니 다른 종목들이 막 빠지면서 나스닥이 빠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밀리더라고요. 근데 다른 종목들 다 마이너스로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는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네. 음, 그래도 이제 그 많이 상승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전날 종가고 애프터장이 더 상승시키고 프리장이 더 상승시키고, 예, 이 애프터와 프리장의 상승이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어요. 본장 상승은 이만큼인데, 예, 이 전날 애프터와 프리장의 상승이 이만큼이에요. 네, 대단하죠. 예. 어, 그리고 보통 갭을 띄우면은 이렇게 갔다가 갭 쪽으로 좀 밀리는 현상이 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잘 보셔야 될 이슈는 이제 이 갭장, 이 갭 구간, 이 갭 구간이 지금 밀리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 갭 구간이 그 지지 역할을 해주는데 보통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느냐 뚫리느냐, 예,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뚫려버리게 되면 반등하다가 여기서 또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안 뚫리고 찍고 이렇게 리바운딩 한다. 예, 그러면은 또 다시 이제 갔다가 이렇게,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이제 여기가 좀 잘 나타나는데 어, 상승을 이렇게 했다가 밀렸다가 지지에 성공하고 이제 올라갔다 약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21선 눌림목 이론하고 똑같은 건데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상승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살짝 반등하고 3일 천하에 끝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진압이 돼서 밀려버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고, 여기가 지지가 되고 약간의 반등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많이 반등을 해버리면, 예, 다시 찍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하고 이렇게 밀렸을 때는 이제 그걸 봐야 돼요. 예, 여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상승 후 밀렸을 때 이게 뭐냐면 지금 상승 시 매수, 추격 매수 들어가신 분들이 다 물린 상태거든요. 근데 이 주가가 이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킬 때는 여기를 딱 지지를 잡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반등을 시켜버려요. 사실 근데 이 반등 구간은 반등이 쉬워요. 왜냐하면 많이 팔고 내려갔기 때문에 매물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래량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매물 공백 상태인 쪽으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적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잠시 이제 전 고점 이제 매물 이제 흡수해주고 여기 물리셨던 분들이 이제 본전치기 하고 나가는 거 있죠. 그거 살짝 받아주고 이제 돌파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여기서 지지 반등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반등이 약하고 반등하는 거가 실패하고 다시 이제 추가 하락으로 떨어지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락 N자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상승할 때는 상승 N자형이 만들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상승 N자형의 과정이죠. 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예. 살짝 내립니다. 너무 약해요, 하락이. 예. 그리고 그러면 다시 밀고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을 했는데 반등이 너무 약해요. 이러면 다시 하락하는 거고.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와야 돼요. 이런 게. 자, 이제 우리 이제 관심사는 이제 연중 신고가는 뚫었고, 예, 역사상 신고가가 남았습니다. 예. 사실 어제 상승할 때 잘하면 역사상 신고가도 돌파하겠구나. 기세가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아쉽게 좀 됐고. 이제 과연 이 역사상 신고가 488.53 이거를 돌파하는 것인가. 예. 자, 감사합니다.